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준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의는요, 오프라인으로 인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송도죠. 송도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송도 컨벤시아로 오셔서 여러분들 또 오프라인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요, 시장은 내려가다가 멈춰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짝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FOMC와 그리고 CPI 지수 발표를 통해서 PPI 지수는 생각보다 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CPI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연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두려워서 막 매도를 하기에도 악재가 없으니까 지금은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뭔가 행동을 옮기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매수에 함부로 임하지 않고 있고,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최근에 샀든 조금 오래되었든 뭔가 매도를 하진 않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그냥 그렇다, 지금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죠. 떨어질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내려갈 것 같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갈 힘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추가 하락은 예상치 못한 악재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악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릴 때는 그냥 내릴 수는 없어요. 악재가 있어야 내릴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팔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재가 나온다면은 그 이유, 명분이 나오게 되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일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예상치 못한 우리가 악재들을 맞닥뜨리면서 빠질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들고 있는 사람들도 팔겠지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그 악재 때문에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아마 아무도 사지 못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만 팔게 되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제 저는 그때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악재가 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그 일념, 그리고 그 이론, 그 기본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지면 사면 됩니다. 뭐든 가네요. 그래서 어떤 이슈이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떨어지는 그 깊이가 다를 수는 있어요. 악재가 가볍다면은 조금 빠질 것이고, 무겁다면은 깊게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재의 유무, 그리고 악재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어디서 매수를 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위치는 달라질지언정 매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연말 산타랠리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산타랠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했을 때, 연말이 되기 딱 그 12월 31일이 있죠. 31일 전 영업일수로 5일 정도와, 그리고 신년이 왔을 때 그 신년 1월부터 해서 딱 그 2023년의 영업일수 초창기 2일 정도, 그러니까 총 7일의 영업일이 뭔가 상승으로 나왔다면 산타랠리가 왔다, 산타랠리가 온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7일 올라갔다고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온다고 하더라도 양말에 조그만 선물이나 주고 가지, 우리가 산타가 여러분들 다 어릴 때 산타 만나보셨죠? 근데 산타가 집 한 채를 줍니까? 차 한 대를 줍니까? 아니면 10억, 20억 복권 당첨된 걸 줍니까? 산타들은 그냥 가벼운 상당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랠리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가는 기별도 안 가는 랠리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매년마다 제가 지금 주식 전문가 하면서 7년, 8년 해오면서 산타랠리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로 맨날 그때부터 산타랠리가 온다,
이런데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산타랠리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수는 빠질 것 같고,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그 기업들은 총 보여지는 게 6종목이 보여지죠. 그리고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게 16개, 상한가에는 6개, 10% 이상 16개, 좀 개수가 좀 적은 느낌이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반 리튬부터 해가지고 최근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빠지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최근 급등 나왔다 그러면 최대한 매도하는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나와 있는 국제약품부터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마스크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으로 엮여 있었던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늘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면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 없이 그냥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이 기업이 더 날아갈 만한 호재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그래도 흑자가 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장기로 가져갔을 때 분명 8,000원대까지나 9,000원대까지 주가 회복은 있을 수 있으나 단기 급등으로 이만큼 날아갈 정도의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뉴스까지 없이 그냥 단기 지금 저점을 잡고 약간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했던 건 단기 기술적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한 6,500원에서 7,000원까지만 올라오다가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본다면 내려와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횡보하면서 자리 잡는 이런 모습들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횡보하면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그 상단부가 7,000원대, 하단부가 4,000원대가 돼서 박스권을 만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약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하나의 방법은 7,000원에 매도했다가 4,000원대 다시 사는 것을 기다려보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4,000원에서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려왔을 때 기업의 가치가 흔들림이 없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져간다면 제약 바이오 쪽은 분명 탈출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단기 급등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매도할 수 있다면 매도하시고 매도를 못하겠다 하신다면은 시간을 들여서 들고 가신다면은 좀 오래 걸릴지언정 뭐 내년에는 저는 충분히 뭐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풍물산인데요, 원풍물산 같은 경우도 평소에 거래가 많은 기업은 아니고요, 계속 주가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 기업도 제약 바이오에 투자를 예전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고요. 회사가 적자가 이렇게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렇게 약간 흑자 전환을 꽤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1분기 0원, 2분기 1억, 그리고 3분기가 마이너스 5억이라고 한다면 4분기가 0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자예요, 올해도. 그래서 4년 적자 위험이 있죠. 4년 적자가 되면은 내년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기업 지금 재무 상태가 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마도 제 생각에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500원이 아니라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텐데, 그럼 주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싸지기 때문에 아마 감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 주당 가격이 뭐 4,000원이든 3,000원이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뛰어오르는 약간 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급등한 이유는 AD칩스와 뭐 원풍물산 상장 규정 개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관리 종목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 9일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쓰레기 회사라고 할 수는 있죠,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요. 그래서 이 쓰레기 단계에서 재활용이 돼서 뭔가 분리수거가 돼서 다시 살아나려면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장기 투자를 계획을 짜고 계신다면 진짜 회사를 믿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저처럼 그냥 가격만 보고 뉴스 대충 보고 뭐 기업 분석 잠깐 보고 안 좋은 기업이구나, 좋은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원풍물산이라는 기업에 전화도 해보시고 찾아도 가보시고 뭐 하는 기업인지 뭘 만드는지 뭘 파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조금 속속히 좀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 장기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 기업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기업을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장기로 가보고 싶다 한다면은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믿음을 키워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는 만큼 믿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원풍물산이라는 기업을 차트상으로만 보고 그냥 뉴스 이슈만 보고 재무제표만 딱 봤을 때 이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거의 뭐 망해가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거의 바람잘날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가가 폭락을 하기도 하고 급등을 하기도 하고 온갖 사람들의 마음을 좀 들쑤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지 않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쉽지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와줄 때 손실이 많이 클 거예요. 뭐 저 위쪽에서 이렇게 막 8,000원, 6,000원, 5,000원대 사신 분들은 사실 이거 급등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거라도 건져서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안 되면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들고 가셔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다 날린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는 하지 마시고 지켜보면서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업에서는 중앙 D&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요, 사실은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이렇게 급등이 나올 기업인가? 사실 아닙니다. 이 기업도 지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100억 규모의 대주주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요 돈이 일단은 들어와야지 확실하게 이제는 뭐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환 사채권도 발행을 하고 해서 사실 돈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돈 가지고 회사가 살아난다면 뭐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기업의 기대감을 가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 대비해서 매수 잔량이 워낙 많은 걸 보니까 작전 세력들이 그냥 이 이슈를 이용해가지고 급등시켜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하나의 움직임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상태로만 간다면 2,000원 뚫는 거는 금방일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2,000원 뚫는다고 해도 손실을 금방 메꾸기엔 좀 힘들 거예요. 아마 5,000원 이상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올라올 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로 가져가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 정지당할 것 같거든요. 이 기업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 그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풍물산과 마찬가지로 AD칩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지금 재무제표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도 상장 규정이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런 동전주의기도 하고 회사가 지금 많이 힘들어지는 상태지만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받지 않지 않을까. 유보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가진 돈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고 부채가 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인데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부채가 지금 단기간에 100억 규모의 부채에서 지금 최근 올해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186억이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500억으로 갑자기 부채가 늘었죠. 갑자기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힘드니까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늘었다는 것은 지금 이자 고금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 회사 재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물려 계시는 분들이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손실이 좀 크더라도 어쩔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런 기업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버킷 스튜디오가 이렇게 상한가 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엔터주 관련주나 컨텐츠 관련주 그런 것들이 급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은 사실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컨텐츠 전쟁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 저는 투자하는 건 나쁘진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는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컨텐츠 관련주 중에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힘든 기업도 있지만 돈을 버는 그런 기업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대형주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는 지금 이거 움직이는 것은 이제 약간은 시도 건다. 예열 단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후에 아마 큰 상승세, 내년 상승세에 그러니까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컨텐츠 관련주는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컨텐츠 관련주인가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컨텐츠 관련주로 옮겨 타야 될까를 좀 고민을 깊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DYD입니다. DYD 관리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AD칩스와 저기 원풍물산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얘도 나도 관리 종목인데 좀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사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은 낫다라고 할 만한 건요. 회사가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관리 종목을 벗어나서 회사가 정상화 되는 데에는 아마 도움이 되는 자본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뉴스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많이 싸니까 그냥 동전주에 관심이 가져지면서 야 이거 800원짜리니까 1,000원 넘어가는 거 금방 아닐까? 그런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지수가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주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런 잡주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세력들도 저런 거나 띄워 올려가지고 지금 돈 벌려고 잡주를 팔아내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시장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좀 올바른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관망하는 자세로 하루를 보내시면서 마무리 짓고 이번 주는 계속 그래야 될 것 같고 아마 연말까지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요. 마음을 비우고 지나가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봅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